뉴스타파 기자 김경래 최강 시사. 김경래 최강시사 2부 시작하겠습니다. 탄력근로제 관련된 협의가 경사노위 본회의에서 의결이 결국은 안 됐죠. 청년 여성 비정규직 대표 3인이 회의에 불참을 해서 이제 논의가 안 된 건데요. 이게 결국 국회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넘어가게 된 겁니다. 국회에 넘어가서도 논의가 계속 좀 넘어야 될 셈이 많은 것 같은데, 여러 가지 노동 현안에 대해서 오늘은 이재갑 노동부 장관 연결해서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노동부 장관이 이 정부 들어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가장 힘든 부처가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일자리 문제도 그렇고요. 네,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 많이 있습니다. 예. 최근 현안도 예컨대 이제 탄력근로제 같은 경우에 경사노위에서 거의 합의가 이루어진다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결국은 부결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네.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관련해서는 노사 단체 간에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고요. 네. 그것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의결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네. 의결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노사 간에는 네. 합의가 이루어졌고, 네. 다만 이제 의결 절차를 이루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맞고요. 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결 절차가 모처럼 아주 굉장히 노사단체가 어렵게 네. 많은 논의를 해가지고 만들어진 그 합의안인데도 불구하고 의결 절차가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정부에서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네.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본위원회를 하면서도 네. 일단 현재까지 논의 경과라 한다면 노사단체 간의 의제별 위원회에서 합의를 이루었다라는 그 합의한 내용과 그다음에 본위원회에서 의결 절차를 두 번 하려고 하였으나 이제 계층별 위원들이 불참하면서 의결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라는 경과, 이 경과를 일단 국회에 넘기고 다시 한번 본위원회를 개최해서 그분들이 참여해서 의결 절차를 다시 한번 완성해 보자, 이렇게 논의를 모았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노사 간의 합의는 있었지만은 이게 사실 노조가 없는 회사들이 좀 불안한 것 같아요. 이 청년, 여성 비정규직 쪽에서 불참한 이유도 그게 큰 것 같고요. 이건 어떻게 좀 해결을 해야 될까요? 그분들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분들을 사전에 만나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선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 도입하게 되어 있고요. 여기서 이제 근로자 대표로 한다면 노동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이 이제 합의할 수가 있고,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근로자 대표하고 합의하게 되어 있는데, 이제 그분들이 이제 우려하는 부분은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 사용자가 임의로 노동자를 선택해서 합의를 하면은 이제 오남용되지 않느냐라는 사항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하시다는 말씀을 하신 것이고, 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선 근로기준법에 나와 있는 근로자 대표에 대해서는 저희 고용노동부에서 아주 명확한 지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용자가 임의로 선출하는 근로자 대표하고 합의한 경우에는 그건 절대 근로자 대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로자 대표라고 하려고 한다면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해서 요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관해서 내가 대표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명확하게 한 상태에서 선정된 근로자 대표하고 서면을 합의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만일에 사업장 회사마다 가면 노사협의회는 대부분 구성이 되어 있는데 노사협의회의 근로자 위원들도 대표가 될 수는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반드시 그분이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관련해서 내가 대표권을 갖는다라는 위임 절차가 반드시 노동자들 사이에서 있어야 하지만 근로자 대표로 인정됩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 이게 입법화가 된 이후에도 네. 저희 고용노동부에서는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서 오남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네.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지도 감독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 노조가 없다 하더라도 대표성이 인정되는 노조의 대표와 합의를 해야 된다. 사용자가. 예, 대표성이 있는 그런 노동자하고 합의해야 한다라는. 그러니까 그 대표성을 어떻게 담보하는 거죠, 근데? 노조가 없으면은? 노조가 없는 경우에 예. 투표해가지고 대표를 선정할 수도 있고요. 예. 근로자들, 노동자들 사이에서 의견을 모아가지고 투표 네. 절차가 없다 하더라도 의견을 모아서 요 분이 우리의 대표다라고 이렇게 선정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예. 지금 그러면 국회로 이 사안을 넘겼으니까 좀 국회에서는 원활하게 처리가 될 것으로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국회에서는 저희도 이제 노사단체 간에 어렵게 합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네. 합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요 사항에 대해서는 국회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건 노사 합의가 이룬 사항이다라는 점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드릴 것이고요. 예. 아마 국회에서도 그 사안에 대해서는 존중해서 그 국회 입법 심의를 진행할 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그 의결만 안 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합의는 이루어졌지만은 예. 그래가지고 요번에 이제 본회의가 무산이 되니까 본위원회가요 무산이 되니까 경사노위 의결 구조를 좀 바꾸겠다. 그래서 의결을 꼭 거치지 않아도 합의를 하면은 효력을 인정하겠다. 뭐 이런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이게 지금 맞는 얘기인가요? 그것은 네. 아마 그 원래 그 말씀을 하신 분의 그 취지가 약간 네. 왜곡되기도 하고 이렇게 확대 해석되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요번 경사노위에서 이 의결 절차를 거치면서 회의에 네. 불참하셨던 분이 제기하셨던 문제는 네. 경사노위라는 것이 과거의 노사정위원회하고 뭐가 다르냐 하면 네. 이렇게 이제 여성 대표나 청년 대표나 소상공인 대표나 비정규직 대표 이런 예. 분들이 목소리를 반영해서 사회적 대화를 이루겠다라는 예. 것인데 요번에 이제 탄력적 근로시간제 같은 경우는 노사단체 간에 합의를 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이 다른 이런 그 단체의 그 노사단체의 이외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못하지 않았냐라는 문제 제기를 예. 하고 계신 것이고요. 네. 이 사안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제기하는 문제가 그 일리가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노사정위원회 본회의 하면서도 앞으로 우리 경사노위 논의 과정에서 이분들이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회의체 운영 방식이 분명히 보완되어야 한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의견을 모은 상태고 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해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다만 지금의 요번 사태와 같은 경우에 이분들이 불참을 해버리니까 아예 네. 회의가 무산되는 상황이 생겨버리니까 예. 이 분야에 대해서는 재발 방지가 아울러서 함께 필요하다라는 점에 대해서도 얘기가 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목소리를 담아가는 회의체 운영 방식을 보완을 하면서 네. 한편에서는 이렇게 회의가 불참이 돼버리면은 회의가 무산되는 방식에 대한 보완도 가치가 논의가 될 필요가 예.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최저임금 얘기로 좀 넘어가 볼게요. 예. 최저임금이 뭐 사실 최근 1, 2년 사이에 가장 큰 뭐 경제계의 화두 중에 하나였는데 예. 이 결정 체제를 조금 더 바꾸겠다. 이게 이제 정부의 입장인데 이게 노사 양측에서 다 지금 반대하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설득이 가능하실 것 같아요? 노사단체 이 최저임금의 결정 구조와 관련해서는 네. 이제 노사단체가 반대의 입장을 견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그 내면을 들여다보게 되면 네. 이제 노동단체에서 반대하는 이유는 이게 혹시 최저임금이 속도 조절론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냐라는 그렇죠. 생각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경영계 쪽에서는 차등 적용부터 시작해서 많은 것을 요구했는데 이것만 고치는 거 가지고는 좀 부족하지 않느냐라는 네. 측면에서 얘기하시는 것이라고 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최저임금의 결정 체계를 변경하는 그 네. 부분에 대해서는 노사 단체 어디든 간에 이것은 좀 중립적인 사안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네. 그러면 왜 최저임금 결정 체계를 개편하려고 하는 것이냐라는 이제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네.
우리가 최저임금이 작년에 굉장히 우리 사회에서 큰 화두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 최저임금이 우리나라에서 도입된 지가 벌써 한 30년이 됐는데 지난 30년 동안 최저임금을 둘러싸고 항상 매년 사회 갈등이 발생했는데 네. 그것을 들여다보게 되면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서 노사 공익위원들 간에 심의해서 결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네. 이 최저임금을 우리 노동자들이 상황, 저임금 노동자들의 상황과 우리나라의 경제 사회 상황을 잘 균형 있게 보면서 객관적인 데이터를 놓고서 심의해야지 좀 더 합리적인 안으로 갈 수가 있는데 네. 지금까지 한 30년 동안의 경과를 보면 노사단체가 먼저 딱 최초안을 딱 제시하면서 임금 협상하듯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굉장히 큰 갈등으로 이어지게 되고 항상 대부분의 경우에 노사단체 한쪽은 뛰쳐나가게 되는 그리고 나머지 분들만 모여서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갈등도 생기고 그러니까 항상 문제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고 최저임금 심의를 노동자들의 저임금 노동자들의 상황과 그다음에 우리 경제 사회의 상황을 같이 객관적인 데이터를 놓고 거기서 좀 심의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자라고 해서 이번에 최저임금 결정 체계를 바꾸게 되는 것이고요. 이것은 이제 구간설정위원회라는 것을 따로 둬가지고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이런 객관적인 데이터를 놓고 지금 상황이라고 본다면 최저임금 심의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서 어디까지다.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심의기관을 먼저 결정을 하면 그 심의기관을 놓고 이제 노사 공익위원들이 모여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것이 저희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최저임금을 좀 더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에서 결정하게 함으로써 최저임금이 우리 사회에서 수용 가능성을 좀 높이고자 하는 것이 저희 목적입니다. 근데 이게 제 우려는요, 이 전문가들이라는 그 집단이 결국 선정하는데 정부의 입김이 안 들어갈 수가 없고, 결국 정부가 좀 자의적으로 구간을 설정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최저임금 구간을, 이런 우려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우려는 기우라고 생각합니다. 요번에 저희가 최저임금 결정 체계를 개편하면서 가장 역점을 뒀던 것은 뭐냐면 과거의 최저임금 심의위원회 공익위원들을 정부가 전체를 임명하는 방식이다 보니 이게 결국은 공익위원을 통해서 정부가 좌지우지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이제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모든 부분에서 정부가 그렇게 개입한다라는 우려를 불식하고자 하는 것이 이번 체제 개편의 주안점이었고요. 그래서 전문위원들의 경우에도 노사 단체가 9명으로 구성된다고 하는데 노사 단체와 정부가 같이 선정을 해가지고 그 중에서 노사 단체가 각각 이 사람은 안 되겠다라고 이렇게 상호 교차 배제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배제하게 되면 되게 극단적인 입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다 빠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중립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전문가들로 이 구간설정위원회를 구성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정부가 거기에 입김을 부여한다 그러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립성에 대한 어떤 조건들은 마련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노사 양측에서 다 반대하고 있어서 이게 좀 쉽지 않아 보여갖고 여쭤본 거고요. 추천 자체를 노사 단체도 같이 추천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정부가 입맛에 맞는 사람만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정부가 그런 사람을 만약에 정부 몫으로 추천한다 해도 노사단체에서 배제해버리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가요. 정규직 노조가 3 내지 5년 정도 임금 인상을 자제하는 방안,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회적 대타협을 얘기를 하면서요. 이게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은? 이 문제는 홍영표 원내대표께서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노동시장의 양극화 문제입니다. 이 양극화 문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에 굉장히 큰 임금 격차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이제 핵심이고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한다고 하면 이제 굉장히 많은 요인들이 여기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우선 하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거래 관행이 좀 불합리하다든지 또는 생산력 격차가 너무 많이 나 있다든지 또
비정규직과 하청 노동자 같은 이런 소수 저임금 근로자들이 굉장히 많고 이분들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사회 안전망들이 없다. 이런 문제가 다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 문제를 접근하려고 하면 이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공정한 거래도 필요하고 중소기업을 더 경쟁력을 키워주는 방안도 필요하고 네. 그리고 나서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대기업의 노사가 중심이 돼가지고 네. 비정규직이나 중소협력업체와의 상생관계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홍영표 원내대표께서는 그 분야를 좀 더 강조해서 말씀하신 것이고. 근데 이게 정치권이나 기업에서 하라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가지고 여쭤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안으로 사회적 대화를 해가면서 여러 가지 주변 여건, 사회 안전망도 만들고 여러 가지 틀을 만들어서 이런 방향으로 노력하자라고 제안하신 것으로 저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이었습니다.